아저씨 집에 척하가 왔어요. 그래서 내 일하다 말고 오는 길이다. 우리 철균이가 38선을 넘어왔다면서? 철균아. 아저씨, 그동안에 변화 하셨어요? 그럼. 그런데 어머니는 함께 돌아오지 않았니? 두루두루 사정이 생겨서요. 인차 모시러 가겠어요. 그래야지. 그 형수님이 홀로난 소름도 컸는데 자네를 공부시키느라고 고생이 많았지. 이젠 고향에서 며느리를 맞아들이고 마음 편히 살아봐야지. 어? 그래, 아저씨는 어떻게 지내요? 요샌 더욱이나 청청하늘이지. 해봐이라는 게 좋긴 좋은 거야. 글쎄 날 보고 노상 이놈 저놈 하던 지주영감 대기가 슬그머니 뭘 했는지 아나? 이 사람 칠석이 그 삼칠지라는 게 도대체 무슨 법인가? 하고 묻질 않겠나? 예. 그래 내 허리통을 쭉 펴고 대답해 주었지. 그게 아마 일을 애쓰고 하는 농군들은 많이 잘 먹어야 하고 일 안 하고 놀기만 하는 어른들은 먹지 않아도 된다는 법인가 봐요. 이 댁에선 무슨 경사가 났기에 이다지도. 어서 오시오. 탄광노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문윤수 동무네. 어서 인사하게나. 내 조카요. 예? 신철균입니다. 예. 보성정문학교에서 고학을 한다던. 예. 난 37세 투쟁을 도우려 이면에 파견되어 왔는데 이 댁 신세를 많이 지고 있어. 원 신세나 세나 노동계급이 밀어주니까 농민이 길을 펴는 거지. 그래서 노농동맹 아니겠어. 자 어서들 앉으라고요. 자, 우린 저기 앉자. 철균동 서울 형편은 어떻소? 자고 나면 매국노가 애국자로 둔갑하는 난장판이지요. 미군정청이라는 게 외놈대 청독부와 같고 같은데 그곳 지원의 80%는 그전 친일분자들로 들어찼으니까요. 그것만 봐도 이남 형편을 알 수 있군요. 그깟 놈 얘기들은 그만하고 우리 얘기나 합시다. 윤수동무 오늘 마침 잘 왔어. 우리가 진짜 신세질 일이 있어서 그러. 내요 먼저 조카한테도 미리 편지를 했지만 누이 동생 정실이를 우리 신씨 가문에 주소구려. 아저씨는 정말 내가 뭐 처녀 손이나 버리고 온 줄 아세요? 쓸데없는 소리. 아, 정실이는 아무개가 봐도 탐나할 처녀더군요. 소불은 당김에 빼랬다고. 며느리감을 적어다 놓고서 고생하던 어머니를 모셔오면 오죽이나 좋겠나? 그게 효자지. 어? 더 말 말고 신의주로 빨리 가게. 정신은 거기 보안소에 있으니까. 모두 건국사업이 바쁜 때인데 아저씨는 별말을 다 하세요. 자네 그래 신의주에 사는 고모한테는 인사를 안 갈 텐가? 그렇게 장 볼 겸 님 볼 겸 다니는 게지. 아, 왜 자지 않나? 예. 아, 피곤할 텐데 쉬지 않고. 여기 와보니 딴 세상이군요. 아저씨랑 사람들도 다 달라지고. 달라지고 말고 모두들 김일성 장군님의 덕분이라고들 한다네. 예. 영훈현입니다. 제군들이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나와 여러 연사들을 초청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 청에 기꺼이 응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선생님은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까? 아직 만나뵈온 일은 없어. 그러나 일찍부터 마음속으로 존경해왔어. 나는 여러 해 전 보천보 전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도 감격하여 만세를 부르며 축배를 들었고, 친구와 함께 승용차를 세내어 타고 먼 갑산 땅에까지 가서 전쟁 현장을 돌아보았는데
정말로 감개무량했댔소. 오늘 나라가 해방이 되고 그 장군이 개선했는데 집에 남아있던 우리 로세대가 서울에서 그분을 맞아들이지 못한 게 죄스러울 뿐이요. 김일성 장군님의 연세가 80이 다 됐다는 소문인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요. 30대 청년 장군이시오. 그분은 손에 무장을 잡고 일제강대한 육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운 발기산 대장이시오. 자기 손으로 외놈들이 무기를 빼앗아 부대를 무장시키고 싸웠던 거요. 그건 대단한 일이요. 우리 지난 세대들은 우국을 했고 애국도 했지만 그 투쟁 실태가 어떠했는가? 나의 경우를 놓고 신뢰를 들어 말한다면 을사오적이 나타나고 이어 합방이 미명하에 나라가 망하게 되자 극상해서 오적이야 하고 소래기를 치면서 압록강을 넘어갔지만 이웃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으며 그냥 나라를 통째로 강도받고 말았던 거요. 그 후에 독립운동을 한답시고 두루마기 속에 권총을 감추어 가지고 다녀봤댔자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겠소. 그래도 뜻은 죽지 않고 마음은 살아서 다 기운 나라의 기둥과 허물어져 내린 석가래를 부여잡고 남모르는 피눈물을 흘리며 광복의 날을 기다렸댔는데 빈집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우리 지난 세대가 오늘 만백성과 같이 민족이 낳은 영웅이 조국으로 개선하는 것을 진수성찬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은 응당한 의리인 거요. 민족적 영웅을 인민은 사랑하고 아끼며 흠모하는 법이요. 사람들은 진정한 영웅을 알아야 영웅을 모르는 민족은 발전할 수 없는 거요. 그렇잖소? 여러분들, 나의 말은 끝나지 않았소.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요. 나라의 앞길은 단 하나. 하지만 군들은 사막에라도 대로를 닦아야. 조선의 장래는 청년들이 김일성 장군님을 잘 받들어 모시는 데 있어. 인생엔 재물이나 지위보다도 몇 급 귀중한 게 있다는 걸 깨닫도록 해주신 선생님을 일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네네, 건강하시옵기를 바랍니다. 고맙네. 난 원래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지만 자네가 날 위해 가져온 것이니 들겠네. 철견건, 자네 인생 행로에서 오늘 38선을 넘어 김일성 장군님 계신 곳으로 가는 길이 가장 뜻깊은 걸음이 되기를 바라네. 어떻게 하면 장모님을 꼭 만나 뵐 수 있을까? 장군님께서는 떠나셨어? 아직 계십니다. 장군님, 평양에 있는 미국 영사관차가 신의주에 온다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렴 미국 놈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반동 놈들이 학생 사건에서 실패했으니 또 무슨 음모 책동을 할 게 틀림없어. 장군님, 오늘 계획했던 각기각성 대표들의 협의에는 뒤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반동들의 준동이 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김일동무, 난 평양에서부터 아무런 호의도 없이 서기동무와 단둘이서 왔어. 무기도 안 가지고 말이오. 인민들을 믿어야지. 신우주 시민들이 보호해 줄 거요. 자, 갑시다. 그런 걸 잡았습니다. 장군님께 동무가 직접 말씀드리오. 네.
장군님, 효비의 장소로 가는 뒷골목에서 방금 커트 속에 권총을 감추고 있는 놈과 수리탄을 가지고 있는 놈을 잡았습니다. 이름이 뭐요? 문종슬입니다. 몇 살이요? 20살입니다. 조국에 와서 군복을 입은 처녀를 처음 만나는데 참 반갑고 마음이 든든해지요. 어떻게 보안원이 됐어? 저희 고향은 대동군입니다. 해방이 돼서 평양에 나갔다가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 싸우셨다는 군복 입은 여성 빨치산 동지를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군복을 입고서 건국 사업에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그 여성 동무가 누구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실동문 대동군에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신우주 보안원이 됐어? 고향에선 소녀가 총을 차겠느냐고 하면서 저희 희망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신우주 친척집에 왔다가 박연은 동지를 만나 뵙게 되어 저의 서원을 풀었습니다. 알만하오. 그래 정실동무의 생각에도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못 만나고 돌아가야 옳겠소? 솔직하게 말해보. 제 아무리 악독한 반동놈이라고 해도 그가 조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김일성 장군님 앞에서는 감히 그런 짓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증명서. 평양에 있는 미국 영사관 차입니다. 중화민국 안동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이요. 신의주 군중대회를 폭동리로 이끌라는 건 서울 짓이었어.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다니 어디 되겠소? 메카트 의원수의 말을 이 원장 선생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김일성 장군이 평양에 입성했다. 서울 측에서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그 세력이 조선반도를 다 차지할 것이다. 일본 제국과 정면 대결해온 그들이 조선 남단의 제주도까지 붉게 만드는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다고 봐서는 안 된다. 김일성 장군을 숭배하고 있는 민중이 국내 범위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당에서 민중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번 학생 사건에 주모자를 많이 조작해내야 합니다. 고모. 고모 왜들 저래요? 글쎄, 김일성 장군님께서 오셨다는구나. 그래요? 어머니, 야, 나도 같이 갈래? 아서라, 지금이 어느 때라고. 엊그제 학생 사건 때문에 골목마다 보안 소원들이 지켜 서 있다는데 학생복을 입고 나갔단 영락없이 걸려든다. 고모님도 참 나야 새벽 재워하는데 별 걱정을 다 안 하세요. 모를 사람이니 더하지. 넌 그만둬라. 글쎄, 넌 좀 이따 나가란데. 아버님도 장모님을 만나 뵈러 가십니까? 예. 김일성 장군님께서 어제는 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고 오늘은 또 시민대표들을 만나 주신다고 하길래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가버린 길이에다. 그래요? 제 군중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인민 앞에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인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해야 할 무겁고도 어려운 임무가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근로대중을 억압착취하는 지주 자본가 계급을 위한 미국식 민주주의도 아니며 또한 구라파식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조선식 민주주의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우리 종교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버님, 하느님을 믿어도 조선의 하느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인민을 위한 종교인들과는 끝까지 손잡고 같이 건국을 하자는 것이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의지입니다. 신우주에 있는 공산당 안의 어떤 간부들은 공개적인 연설에서 우리 민족주의자들을 건국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대상이라고 규탄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민족이 굳게 뭉쳐 건국 사업을 해나가야 할 오늘의 현실은 과거 공산주의 운동을 했건 민족주의 운동을 했건 국내에서 일제를 반대해 투쟁했건 국외에서 투쟁했건 관계없이 반일 투쟁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누구보다 먼저 단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산당 안에 잔입한 몇몇 불순이색 분자들의 옳지 못한 행동을 보고 공산당원들은 다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공산당을 좋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린 진짜 공산주의자와 가짜 공산주의자를 똑똑히 갈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견결히 싸우는 진정한 애국자들입니다. 장군님을 좀 뵙자고 왔소다. 좀 들어갑시다. 장군님께서 여기 계시오? 들어가지 못해요. 가만히 있는 게 좋겠어요. 문 밖에 자리 잡는 거야 자유가 아니오. 안 됩니다. 나를 의심하는 거요? 우리 사업을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문정실 동무를 홍모로 그를 왜 찾는가요? 좀 만날 일이 있어서요. 저한테 말하면 전해드리지요. 꼭 본인을 만나야 할 일이오. 그 동무도 동무처럼 이렇게 까다롭지 않은지. 글쎄요. 자 그러지 말고 좀 들어갑시다. 에? 안 됩니다. 사정 좀 봐줘 동무. 야, 안 된다는데 정말. 좀 들어갑시다. 안 됩니다. 동무, 아까부터 몹시 그러노만.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 뵙고 싶어 그럽니다. 뭐요? 위원장 선생님, 저 학생이 아까부터 장군님을 만나 뵙겠다고 하면서 어떻게나 극성스럽게 그러는지. 학생, 왜 그러? 제 장군님께 진정한 내 나라가 어딘가고 묻고 싶어 그럽니다. 뭐라고? 장군님 말씀을 꼭 들어야겠습니다. 어느 학교요? 보성전문학교입니다. 서울서 왔겠군. 예. 내 놈을 서울서 학병 나가는 것을 반대했고. 예, 출신도 우리 공산당을 반대할 가정 토대는 아닙니다. 아버지도 소작살이를 하다가 일찍 돌아갔고. 그러면서 사각 모자를 어떻게 썼겠어? 어머니가 서울까지 따라가 콩나물 장사를 하면서 학비를 냈답요. 그러니 문제시할 게 없다는 소린데 이 시맛은 왜 씌웠어? 몇 번 말해 알겠어. 신의전 기본동의는 고모집이 문안 겸 천에 선보라 왔다지 않소? 아까는 여원영 씨가 보내서 이북으로 왔다고 그랬지. 아닙니다. 그 선생님이 제가 오게 된 내막을 잘 아신다고 했습니다. 김일성 장군님에 대해 사숙하는 마음이 연연하게 끌어올라 38선을 넘게 되었느라고 이 시마서에는 그럴듯하게 글짓기를 해놨구만. 그런데도 장군님께 그런 무험한 질문을 하려고 했단 말이지. 그게 다시 폭동을 사축하려는 선동의 목적이었다는 게 뻔한 걸 가지고. 학생, 이실직고 하라고. 여원영 씨가 그런 질문하라고 지시했을 테지. 그런 일은 없어. 우린 다 알고 있는데 폭탄을 어디다 감춰뒀나? 예? 왜 잠자고 있는가? 아까 보안서 부서장님 앞에서도 외정경찰과 다름없는 압박감을 느끼게 됐는데 위원장 선생 역시. 이야, 만만치 않아. 내 이미 늙었지만은 윤봉길이 폭탄을 던져 외장 백천대장을 살해한 상해 홍구원 사건의 주모자가 바로 나다. 학생의 남아다운 기계가 마음에 든단 말이야. 저도 위원장 선생을 잘 압니다. 나를 안다. 1943년 가을 서울 부민관에서 선생은 우리 학병 대상자들에게 일사보국 일본 제국을 위해서 조선의 학도들이 나아갈 길은 하나라고 연설하셨지요. 당은 다 참을 수 있어도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여원영 선생님의 존경심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사각모자나 썼다고 건방지게 놀지 말고 신의주에 왜 왔는지 똑똑히 대란 말이야. 문정실이는 신철균이라는 이름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어. 저작자의 말이 해봐야 됐으니 장가도 들어야 하겠기에 자기 오천수기 시켜서 전혀 선보러 왔다는 건데 이 불같은 세월에 그게 어디 니치에 맞는 소리입니까? 처녀를 보는 게 죄가 되오? 그럴듯하게 꾸며대지 말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놓으란 말이야.
개개 묵은 인텔리겐자 같은 게 나는 과학을 했고 학병을 반대해서 싸운 사람이요. 당신이 생각하는 인텔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면 내 대주지. 과학을 했어도 사각모자를 썼으면 인텔리겐자란 말이야. 부서장, 예, 데리고 가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인텔리겐자는 프로레타리아 독재 대사이라는 것을 알도록 대주라. 알았습니다. 야, 가자. 나를 걸고 둔단 말이지. 내 기어이 내 놈을 폭동 주모자로 만들어 놓을 테다. 문정실 동무지요. 동무도 나를 의심하고 감시한 것 같은데 내가 질문하려던 것이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할 죄 많은 질문이었어. 대답해보. 그래, 이게 이북에서 이민을 위한다는 공산당의 도비요. 동무, 이 사건은 부소장 동지가 직접 취급하고 있어요. 전 몰라요. 모르다니. 동무도 보안원인데 대답할 의무가 있지 않소? 사실 난 이 신의주에 동무를 만나러 왔댔어. 도당입니까? 박윤은 동지를 좀 대주세요. 시보한수 문종슬입니다. 꼭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럽니다. 이 심할소를 쓴 동물 좀 만납시다. 이놈이 어젯밤 도망쳤습니다. 대단한 악질입니다. 이번 폭동의 주모자가 틀림없는 건데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정실동무의 보고에 의하면 심한 고문을 한 것 같은데. 좀 그런데도 불질 않았습니다. 부서장 동무도 이 심할소를 읽어봤겠죠? 예, 전탕 빈소리뿐입니다. 이놈이 사각모자까지 썼다고 얼마나 건방진지. 뭐라고? 김일성 장군님께 그런 질문을 하려던 놈을 그냥 둬두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좀 되게 굴었습니다만 이 글을 읽고서도 그 청년의 진심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단 말이오? 동무는 안 되겠어. 나쁜 놈들에게 이용되면서도 돌부처처럼 태평스레 앉아있으니 어떻게 혁명의 법을 지켜내겠어? 저는 도 위원장 선생이 그놈이 이번 사건의 주모자가 틀림없다고 하기에. 도 위원장이? 그놈은 이미 서울로 도망쳐버렸어. 이 사건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쓰란 말이오. 철균 동무, 참 안 됐어. 얘기는 대략 들었는데. 조카, 걔 좀 앉게. 그렇다고 당장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한다는데 그건 잘된 생각 같지 않소. 우린 철균 동무가 신의주에 갔다가
학생 사건에 애매하게 걸리던 문제를 해명할 수 있다고 보. 난 그런 동정을 바라지 않소. 그러지 말고 내 말을 듣소. 난 철균동무가 서울에서 왔을 때 비록 초면이긴 하지만 권총을 차고 처녀보안원이 된 내 누이동생을 마다하지 않길래 속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댔어. 아무렇게나 평가하오. 당신이 내 처지가 돼도 달리는 행동 못할 거요. 이 일은 동무가 바란다고 해서 도와주고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두고 할 일이 아니오. 당신도 여기 파견된 노동자비 일꾼으로서 내게 프로독제를 가려왔으면 지금 당장 잡아 가두든가 때리든가 아니면 3.7제 투쟁이나 똑바로 지도하시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이건 오천숙이라고 믿고 왔더니 제 얘기를 될 대로 되라지. 답답하구만. 동부가 가려고 하는 길은 3.7제를 반대해 나서는 반동들이나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가는 길이란 말이오. 모욕하지 마오. 내겐 어머니 한 분밖에 없어. 어차피 가야 할 사람에게 가는 거요. 어떻게 됐든 상관 말란 말이오. 이 사람 조카. 지금 동무의 일생을 망치는 갈림길이기에 내 한마디 더 하겠는데, 동무는 일시적인 흥분을 이기지 못해 조국을 반역하는 길로 가려 하고 있어. 반역의 길? 철견군, 자네의 인생 행로에서 오늘 38선을 넘어 김일성 장군님 계신 곳으로 가는 길이 가장 뜻깊은 걸음이 되기를 바라네. 갔다 오시기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예원 평북도 대표 동무들을 만나보고 오는 길인데 신우주 사건 배후 조종자들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는가 봅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은 게로군요. 이 김책이 한 번도 시원한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오늘 밤 꼭 보고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까지. 앉아서 이야기하오. 심양회의 내막에 대해서는 보안국장 도무가 더 확인해보고 보고를 드릴 겁니다. 해외에 가 있던 일부 사람들이 조국으로 나오다가 심양에서 비밀회의를 벌린 소식인데 그 밀담 내용이 고약하단 말입니다. 첫째는 항일발산 세력을 어떻게 하든지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토의되었고, 다음으로 토의된 게 박헌영 세력을 어떻게 견제하며 해내에서 투쟁한 중간 세력과 우익 세력들을 전치하고 동북에서 군대를 양성하여 장차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군사 지휘권을 장하자는 것이었답니다. 안건들이 진해요란스럽구만. 예. 게다가 또 조선민주공화국이라는 정부를 내올 결정을 했고, 대통령으로는 그 누구요 당은 아무개가 맡아는 식으로 내정했다고 합니다. 우린 진정한 인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20성상을 쌓았고 당도 조직하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우리더러 승인하라고 해서 우린 그것이 군중적 토대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조직해 놓은 반인민적 부르주아 정권으로밖에 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반대했던 거요. 그런데 또 대중적 집안도 닦지 않고 며칠 사이에 고안해낸
조선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려고 하니 우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요. 우리는 정권 문제에서 작용 기회주의적 견해와 태도를 철저히 반대하고 당의 정치로선에서 명시한 대로 각계각층의 강범한 애국적 민주 역량을 망라한 민족 통일 전선에 기초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워야만 하는 거요. 김책동무, 누가 내놓든 그것이 진정 인민의 정권으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정부를 지지해야 하지 않겠소? 그렇습니다, 장군님. 자지 않고 왜 그러고 있어? 정말 보통 중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해도 사동에선 식량 창고가 털렸고 강동군에서 송출미를 싣고 시내로 들어오던 우마차들이 반동놈들한테 또 털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잠이 오질 않소. 나라를 세운다는 게 헐치 않구만. 명삼동무, 해외 온 놈들의 숙소가 말이 아니라지. 정한심한 것을 한 곳만 가보기요. 이제 말입니까? 좀 주무셔야 하지 않습니까? 명삼동문 장백에서 입대했지. 예. 1936년도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동지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갔어. 얼마나 오옅하고 끌끌한 사람들이었어. 그들이 모두 낯설은 이국 땅에 이름도 없는 산중에 묻혔어. 그 묘지들이 주인도 없는 무덤으로 되지 말아야 할 텐데 우리가 그들을 잊어서야 되겠소. 그놈들이 무엇을 바라고 싸웠어? 그들이 마지막 피 한 마을까지 다 바쳐 싸운 게 어떤 나라를 찾기 위해서였느냐 말이오. 우리는 꼭 인민을 위한 나라를 세워야 하오. 며칠을 자꾸 찾다가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사정을 좀 봐줘. 예. 장군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말은 뒤한테 들었어. 아, 그거야. 저쪽으로 물러서시오. 도대체 동문 어디서 왔어? 왜 나를 믿지 못해서 그러? 무슨 일로 만나뵙자는 거예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 돌아가시오. 안 돼요. 왜 안 된다 그러? 난 사설 넘은 사람이오. 아니 도대체 동문 누구요? 아 그래 이름도 직업도 없어? 내 고향은 강동군이고 전문학교 학생이며 이름은 신철균이라고 하오. 신철균? 저기 나가 좀 기다려. 네 좀. 삼번이요? 신의주 보안소에서 조회가 넘은 명단이 있었지. 예. 가지고 있는 무기를 내놓소. 에? 무슨 무기 말이오? 시침을 떼지 마.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이걸 넣었어 이거. 이거 왜 이래? 무슨 일이요? 예. 신의주 폭동의 주모자를 잡았습니다. 서울서 파견되어 온 신철규라는 놈인데 신의주 보안소에 잡혔다 도망쳐 나와서는 글쎄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 뵙겠다고 하면서. 신철균이란 말이지. 동무가 신철균이 얽힌 어디서? 예, 제가 신철근입니다. 저는 신의주에서 한마디 질문을 하려다가 가는 곳마다에서 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알만하오. 네, 동무가 쓴 심할서를 읽어봤어. 예. 자, 저기 들어가기요. 자, 어서. 저 어디로? 장군님께로 어서 갑시다. 예. 그게 정말입니까? 철균 동무에 대해서 이미 장군님께 보고 드렸댔어. 장군님께서도 철균 동무가 왔다면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예.
이건 지방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장군님, 신철균 농무가 장군님을 뵙자고 찾아왔습니다. 일전에 말하던 신철균 동무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장군님. 철균 동무, 반갑소. 자, 앉읍시다. 내 동물 어떻게 위로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 억울한 유명을 쓰고 고생한 동물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오. 고향을 찾아왔다 그렇게 되다니. 벌써 나라가 해방된 지 몇 달이 됐는데 아직도 그런 놈들이 있단 말이오? 철균 동무, 동무가 우리를 찾아와 꼭 묻자던 게 무슨 문제요? 나쁜 놈들에게 걸려서 되게 혼났으니 또 병변을 나갈까봐 그러는 게건. 일 없어. 마음 놓고 말해보래도. 가짜들 때문에 오늘 사람들이 진실을 터놓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딧불을 도깨비 불러봐서야 안 되지. 우리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좋소. 품었던 생각을 어서 말해보. 장군님께 말씀드리요. 네. 장군님, 진정한 내 나라가 어딘가고 묻고 싶습니다. 내 나라. 내 나란 바로 조상들의 뼈가 묻혀있는 이 땅이요. 결애들이 살고 있는 이 강토란 말이요. 우린 누가 뭐라고 해도, 어느 놈이 때리고 짓밟는다고 해도 동요를 안 하고 변덕이 없이 이 땅에다가 인민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를 세워야 하오. 악박과 착취가 없는 새사회에서 천대받던 노동자 농민들이 주인이 되고 전체 인민이 행복하게 사는 근로자들의 나라를 말이오. 그것을 위해 밑거름으로 자기의 땀을 주고 피를 주고 목숨까지 주면서라도 정성껏 키워낸 것이 내 나라요. 장군님, 저는 반역의 길을 걸으려고 한 변덕쟁이였습니다. 다시는. 철균 동무, 어떻게 하겠소? 국토 안에 분계선이 생기고 제국주의 군대가 진주에 있는 탓으로 생긴 비국이요.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결심 품고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위력한 국가를 세워보자고 하오. 에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운명을 농락당하는 일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말이오.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소. 우선 우리나라 청년들이 하나의 신념으로 단결되고 전민이 일떠서면 되는 거요. 장군님, 제게도 아무 일이나 맡겨주시면 한 목숨 바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라의 역군이 되겠단 말이지. 이승만 박사 선생, 두고 봐야 이 남쪽에선 요원형 지지 세력이 절대적입니다. 그걸 그냥 둬두면 이제 어느 때 가서는 반드시 반 이승만 세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박사 선생의 족수는 누구누구니 해도 첫째가 요원형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난 어젯밤에도 한독당의 테러를 맞았댔소. 예? 그런 꿈을 꿨단 말이오. 요운형이야 박헌영이 제안한 인민공화국 안에서도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걸 반대 안 했거든. 미국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는 미 군정청 고문관직을 거절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정치가는 그런 최수초를 쓰게 되는 게요. 그는 38도선이 조선의 용구 분열로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전략을 절대로 인정 안 할 인물입니다. 해방 직후 그가 합병동맹원들 앞에서 청년 장군에 대한 논의 내용이 무언지 모르십니까?
당신은 미국이 파견한 사람이지만 나의 보좌관이오. 이 집 주인은 나란 말이오. 전 이승만 정부 수립을 위해서 헌신분투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건 요구하실 땐 사퇴할 용의가 있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오. 늙은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좀 생각해보. 이제 정부를 세워야 할 텐데 해외에서 돌아온 무식쟁이 건달꾼들이나 백성들이 외면하는 국내 인물짝들로만 뭘 꾸린다면 정부의 체면이 서겠느냐 말이오. 그보다 지금은 남성까지 족가되는 것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미 국무성의 특별제정에 조선 정치에서의 기본은 김일성 장군의 존재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든 수단을 다해 이남에서 좌익 세력이 4분 5일되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요원형에 대해서 결정적 조치를 취해야죠. 그건 꼭 미국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오. 위협테러나 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라면 몰라도. 선생님, 북조선 임시위원회에서는 토지계획을 실시했는데 그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서 말씀하세요. 나는 조선의 남북을 통해 장차 전국적으로 그런 토지혁명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 미소 공동위원회가 진행 중인데 토지혁명은 통일정부가 선 다음에 토의 결정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우리 인민당은 인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빨리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통일정부가 수립된 다음 장차 북에서의 경험을 살려 남쪽에서 더 잘할 수가 있어. 선생님, 이북의 토지개혁은 지주의 소유지를 무상몰수했는데 무상몰수란 돈 한 푼 안 주고 수탈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선생님도 지주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옳소. 아주 정확하게 조사했군. 그런데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한숨을 지은 것이 아니라 민족의 양양한 미래를 내다보며 이렇게 낙천적으로 살고 있어. 말군! 선생님, 무사하셨군요. 난 일 없어. 안군도 중상은 아니요. 이제 곧 일어날 거요. 나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 선생님이 무사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떤 놈들입니까? 어느 놈들 같소? 늑다리 망정인 니승만이 아니면 테러 이글이 난 상해 임정 편지. 혹시 박헌영이 아닌지. 박헌영? 그 사람이 우리 민당 세력이 커지는 걸 그렇게도 배아파하니 말입니다. 전 선생님의 신변이 정말 걱정됩니다. 안군, 내 지금 절감하는 문제가 있어. 이제 나에게 있어서 김일성 장군님과의 상보이 급선무로 나서 가만. 나란 사람은 10중 8구 서울 거리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질 텐데 난 그런 운명을 각오하고 있어. 그렇다고 이대로 죽어서야 사람들에게 무슨 교훈을 줄 수 있겠어. 빨리 북으로 가야. 여기서 벽에 밑에 유언을 적어놓고 싸울 수도 있지만 그분의 고견을 직접 듣고 싶소. 민주 건국에 대해 아랠 일들도 많고. 안건 태어나면 그 준비를 서두르시오.
알겠습니다. 주권 건설 문제는 초미의 혁명과업이었다. 장군님께서는 북조선에서 이미 행정 10국을 내옴으로써 혼란된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데 기초하여 임시적인 중앙주권 기관으로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통일적 중앙정부 수립의 토대를 닦아 나가시었다. 건국사업의 모든 중화를 떠매고 나서시어 하루를 백날 맞잡이로 일을 보시는 장군님께서는 실로 낮과 밤이 따로 없었으며 언제나 인민들 속에 계시었다. 수고들 하십니다. 예. 우리도 좀 같이 꽂아볼까요? 그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아이, 어느 기관에서 또 나왔는지. 이렇게 흥성거리는 모닝판을 보고 거저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 어서 들어서시오. 그나저나 그 농사꾼 같지는 않은데요? 걸려. 농사를 짓다가 엊그제 철필대를 쥐어본 걸요. 그래요? 아니, 머리 참 잘 껐지요? 자, 농사를 지어보셨군요. 그럼요. 토지개혁을 하니 넌벌이 흥성거립니다. 이렇게 다들 도와주니 농사꾼이 살기엔 좋은 세상이 됐지요. 어떤 점이 좋습니까? 그 좋은 점이 많지. 제 땅이 생겨서니 좋고요. 지주는 꼴을 보지 않아서 좋고요. 정말 지금은 먹는 밥이 살로 가고 마음 편안하게 발편잠을 자지요. 잠만 자겠어? 죽었던 노래도 절로 살아나지요. 아비 그려 우는 새야 옷이 그려 우는 새야 꽃이 피는 추운 3월에 우리 오매 죽은 옥사 함돌이 아버지요. 하고 밤낮 하는 타령은 그만하고 나와서 중참이나 대접하라고요. 우리 마누라가 이젠 제법 구실을 한단 말이야. 자, 어서 나가십시다. 자, 어서. 자, 자요. 자, 어서. 어떻게 돼요? 그 노래를 그렇게도 좋아합니까? 우리 어머니도 굶어서 돌아갔는데 한 소리 뽑으면 후련해지곤 해서 그 전날부터 가끔 불렀지요. 고생하다 돌아간 어머니를 잊지 못해하며 지난날 험악한 세상을 원망한 노래 같은데 참 뜻이 깊습니다. 이 꿈 같은 세상을 만나고 보니 한만턴 지난 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소. 옳은 말씀입니다. 이제부턴 보란듯이 길을 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수고하셨는데 변변치 않지만 콩국이나 좀. 감사합니다. 어서 드시오. 시원한 게 아주머니 솜씨가 여간 아닙니다. 그런 칭찬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주인은 덮어놓고 퇴짜를 넣지요. 여자를 깔보는 벙벙이 꽉 찼어요. 또 집안에서야 남종래가 아니라면 아니지. 그렇지 않소, 덕고성녀동무? 오늘 삼돌이 아버지를 만나 인사이 깊은데 아까 부른 노래 가사를 좀 적어주십시오. 에? 못하지요. 왜 그러십니까? 말은 애워도 글을 모르는 까막눈인걸요. 이거 그 임순아, 네가 좀 써주려무나. 그거 써주라는. 이거 어서.
문인수 너무 있어? 아니 아저씨가 어떻게 면회 나가보니 없더군. 그래 탄광으로 달려왔지. 어서 들어가십시오. 어이쿠. 아이고 우리 농민들이 볼장을 탄광복판에다 차려놨군 그래. 농촌에선 반지 한 장 얻기도 저런찮은데 이런 종이를 어디서 구해요? 어쨌든 고마우이. 극성이라고야. 그런데 어떻게 오셨는가요? 우리 조카가 정팔싹두이는 아니었던가 봐. 글쎄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 뵙기까지 하고 돌아왔다누만. 예? 그래요? 장군님 앞에서 제가 건국 사업에 한 몸 바치겠다고 맹세까지 했다는 거요. 예? 이야, 그거 참 반갑군요. 글쎄 전혀 딴 사람이 돼서 돌아왔다니까. 말도 행동도 아주 달라지고 말이오. 사각머를 제껴 쓰고서 내놓으라 하고 출렁거리던 옛걸은 개는 숨듯이 싹 없어졌어. 그래, 지금 집에 와 있는가요? 윤수동무를 대할 면목이 없다면서 저 밖에 서 있지요. 아니, 왜 같이 들어오지 않고서? 자, 어서 나가봅시다. 자, 예.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죄하러 왔어. 반갑소. 참말 반갑소. 앞으로 계속 도와주십시오. 내가 뭘 돕겠어. 나는 여전히 삼등민을 담당하고서 토지를 분해받은 농민들이 올해 첫해 농사에서 토지개기에 은을 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 정말 수고를 하는구만요. 농민들이 토지개혁을 통해 각성되니 지주 앞에서 큰 소리 못 내던 이 아저씨도 어느새 판 달라졌거든. 달라지긴. 그래, 철균동은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돼요? 평양학원에서 공부하게 됐어. 그리고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새로 건립될 종합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누구로? 윤수영. 어서 말하. 신의주 보안소에 있는 문정실 동무는 잘 있는지요? 윤수동무, 내 오면서 조카의 말을 듣고 생각했어. 이 사람이 사상이 굳건해지더니만 눈도 밝아졌다고요. 글쎄 종실이만한 배필을 어디 가서 만나겠어. 연분이야, 연분. 철균동무, 고맙소. 그러나 잊어버려 주어. 왜 그러? 그 애한텐 이 세상에 살붙이라고는 이 오빠 하나뿐이요. 그만큼 정실이는 내 귀한 누이 동생이요. 내 그 애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인들 아끼겠소. 철균동무가 곤경을 겪을 때에도 곁에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고 편지에 써보냈더구만. 그러던 그 애가 불행하게 됐어. 엊그제 군복을 벗고 집에 돌아왔는데 또 묻지 말아줘. 아니 저게 신의주 천해보안원이 아니오? 달일 저는 저 동무 말이오. 이제 동무가 아니었지. 저 문정실 동무지요. 네. 저기 좀
정실동무가 옳긴 옳구만. 아니, 장군님. 어찌된 일이요? 참 그때 대동군이 고향이라고 했지. 네. 그래, 어떻게 되어 군복을 벗었소? 진정하고 말씀드리오.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야간 순찰 중에 신우주 사건이 주모자는 거 우연히 맞다들어서 한동마 둘이서 추격하다가 그놈이 수리탄에 한동무는 희생되고 전 다리를 상했습니다. 글쎄, 범인은 놓쳐버리고 우리만 희생을 했으니 정말 면목이 없게 되었습니다. 정실동문 다리를 상하고도 면목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구만. 그래,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어. 공국 사업이 바쁜 때인데 저도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려고 성인학교 선생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정실동문 오늘도 나에게 큰 힘을 주는만 무기는 놓았어도 그 정신이 중요한 거요. 동무가 그 몸으로 문맹태치 사업을 하고 있다니 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동무와 같은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의 건국 사업이 왜 안 되겠어? 정말 장하오. 그래,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요? 성인학교에 가보려고. 안고 있는 게 뭐요? 겹편물입니다. 이걸 어디 쓸 거요? 학생들에게 나눠주려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가계표를 나한테 한 장 줄 수 없겠어? 네. 여전날 모내기 하는 걸 보러 나갔다가 한 농민과 친했는데 그가 까먹눈이었어. 글 한자 모르는 걸 부끄럽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 이걸 보니 내 문맹자에게 똑똑한 소리 한마디 못 해주고 떠나온 게 후회되는만. 어서 터 학교까지 같이 가기요. 아니, 이롭습니다. 좀 걸어가겠습니다. 자, 이 집이 도망간 지주놈의 첨년이 살던 집인데 모습을 살던 칠석동무가 산답니다. 집이 좋구만. 보란듯이 큰 문패를 달아야 하겠구만. 명삼동무, 우리가 이 집 문패를 달아주고 갑시다. 예. 계십니까? 아이고, 평양 손님이 오셨군요. 잘 있었어? 어서 들어가십시다. 내 여전에 잊어먹은 게 있어서 왔어. 칠석동무한테 뭘 하나 주고 갈 게 있는데. 예. 아이고. 가계표요. 집 구경이나 하고 갈까요? 예, 어서요. 칠석동문 머슴을 몇 해 살았어? 13살 때부터 20해를 남집살이를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니 글 배울 생각을 못 했겠군요. 예. 이거. 그래, 땅은 얼마나 분여받았어? 예. 김일성 장군님의 은덕으로 논밭 합해서 5,000평을 받았습니다. 아, 대단하군요. 예. 그 땅을 잘 붙이면 생계는 이롭겠군요. 예. 이제 몇 해 농사를 잘 지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주 부럽지 않게 이 집에서 잘 사시오. 예. 이젠 지주가 없는 우리 세상이 됐는데 이 애들을 잘 키워서 대학까지 공부시키시오. 예. 장군님. 네. 제가 이 면회 인민위원장입니다. 예. 예. 앉읍시다. 장군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릇없이 군인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칠석동, 무슨 말을 그렇게 하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신을 나무라면서 그러지 마오. 장군님. 예. 집주인은 까막눈이니 제 이름이 무슨 글자인지도 모를 테고 한자보다 우리 국문으로 씁시다.
주십시오. 칠석동문 이 집의 주인일 뿐 아니라 땅의 주인이며 나라의 주인이요. 장군님께 도문패를 써주신 그 깊으신 뜻을 똑똑히 알고 살겠습니다. 예. 선생님, 장군님께서 지금 장거리 전화를 받으시는 중인데 끝나면 인차 모시러 나오시겠다고 하십니다. 나야 만나 뵙자고 불원 천리하고 온 사람인데 장군님 나오시길 기다리겠소. 갑시다. 예. 예. 자, 예. 선생님의 편지를 2번씩이나 받았으나 요청하시는 대로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나가서 통일적인 건국 사업을 진행해야만 복잡한 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는 선생님의 견해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예. 선생은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38분 개선이 생긴 것으로 해서 우리 국토가 영영 분단될 위험성이 조성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현재 분단되어 있는 상태가 언제까지 가겠느냐 하는 건데 미국과 개별적인 미국인 정치가들을 구분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 주둔군 사령관이나 미 군정 장관들은 옳지 못한 짓을 많이 합니다만 미국의 개별적인 정치가를 믿는 것도 안 되지만 미국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것은 더욱 나쁜 일입니다. 미국은 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로 만들려고 발광하고 있는 제국주의 나라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반파시오 연맹국이었으며 조선을 위해서 원자탄으로 일본을 복수해준 나라라고 백성이 모두 평가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어서 드십시오. 선각자들이 인민 대중에게 진실을 알려주어 그들이 속아서 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선생은 그래 지금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져 순식간에 15여만의 주민을 희생시킨 그 원자탄이 우리의 복수를 해주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미국은 포스탐 회담에서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며칠 후에 있을 소련 군대의 참전이 예견되는 때에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심기를 들게 한 것이 소련 군대가 아니라 미국의 폭탄이었다는 것을 세계에 확신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전 여태 리승만이 같은 얼간이를 데리고 와서 영웅처럼 내세우는 미국에 대해 조창케 생각하며 의심했지. 원자탄을 쓴 미국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군요. 앉읍시다. 예. 그래서 저는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 어떤 내부 세력이 아니라 자기 인민을 믿고 자주독립국가의 초석을 튼튼히 다지려고 합니다. 제 어제도 주변 농촌에 나갔다가 한 농민을 만나보았는데 비록 배운 것은 없었지만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각이 매우 높았습니다. 선생님도 인민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왜 선생은 의견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야,
고견을 받으려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닙니까? 어느새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야기를 차후에 나누는 게 어떻습니까? 예. 저희 집에 가서 소찬이라도 같이 드십시다. 예고도 없이 불쑥 나타나셨으니 차린 건 없을 게입니다. 그렇게까지야 어떻게? 난 여관으로 가겠습니다. 제 집에 온 손님을 여관에 보내는 법이 있습니까? 잘 아시면서도 그러시는군요. 저와 함께 가십시다. 예. 알겠어? 자, 이렇게 좋아. 원장 동지의 솜씨는 여전하십니다. 어서 오시오. 보안대대 소환됐다고 하더니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어? 우리가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함에 따라 반동들의 준동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된 동무들을 소환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절긴 동무를 데려가야겠습니다. 나도 장군님의 전화 지시를 받았어. 복잡한 때 원장 동지랑 이렇게 장군님 곁을 떠나오니 크게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어찌겠어. 목전 건국 사업이 바쁘지만 정규 무력을 조직하는 사업을 초미의 고압으로 제기하셨으니 나도 평양학원 원장으로 옮겨왔고 기밀도무도 보안간부 훈련소 정치주임으로 소환된 게 아니야. 어? 원장 동지, 학생 신철군 명령대로 왔습니다. 왔구만. 안녕하십니까? 정치주임 노무가 철균 노무를 데리러 왔어. 예. 이제부터 중요한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지원이 요구되는 때면 아무 때고 찾아오라고. 이 철균 노무가 오호대기 놈들의 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에게 놈들을 소탕할 임무를 맡겨달라고 10번도 더 제기해왔어. 기밀도무, 앞으로 그 제의도 참작해서 임무를 맡겨주시오. 예. 자, 안녕히 계십시오. 이원전 선생이 하셨어. 예? 그렇습니까? 숙소는 어딥니까? 장군님 댁에 계시오. 예. 연영 선생님은 장군님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존경했댔습니다. 여기 문정실 동무가 와 있는 곳이구만. 제 얼마 전에 여기 성인학교에 문정실 동무를 찾아왔댔습니다. 본인은 모르게 말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왜 그런지 저는 불행한 그의 불구의 몸을 받쳐주고 싶고 불편한 그의 발걸음을 이끌어주며 정실한 여성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일생의 길동무가 되고 싶습니다. 결코 일색인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진심의 고백입니다. 절근 동무, 그게 진정이란 말이지. 예. 이젠 마음이 놓이고 정실이도 동무를 끔찍이 생각했댔으니까 그때 그 처녀가 울면서 호소하는 통에 우리 모두가 동원됐고 놈들의 음모도 임차 드러났던 거요. 네, 장군님께 말씀드리겠소. 나는 지난해에 하신 장군님의 개선연설 내용을 신문에서 읽고 그 건국 사상의 실천가가 되려고 마음 다지고 있지요. 모든 것을 건국을 위하여 다 같이 총동원하여 민주의 새 조선을 세우자. 돈 있는 이는 돈으로, 힘 있는 이는 힘으로, 지식 있는 이는 지식으로, 기술 있는 이는 기술로. 선생님, 예. 장군님께서는 벌써 10년 전에 조국광복회 창립 선언에서 그와 같은 총동원 사상을 밝히셨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민족 자본가들까지
모든 민중이 일심동체되어 싸운다면 능히 제국주의자들을 물리칠 수 있으며 독립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참, 그때 우리 공작원이 그 선언문을 가지고 선생을 찾아 서울로 떠났더랬는데 그만 일제놈들에게 잡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까지 믿어주시니 인사의 말을 어떻게 올려야 할지. 그런데 오늘 서울은 어제까지 친일 조구들이 친미파로 돌변하여 날치고 있고 위선적인 선각자들과 자칭 지도자들이 난무장으로 변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서울의 한국민주당이 우리가 일제주구들을 숙청하는 데 대해서 맹렬히 반대에 나서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동단결이라는 미명하에 조선 사람이라면 친일파이건 민족 반역자이건 누구나 다 한데 뭉쳐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식 민주주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떠버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과거에 사대주의 때문에 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파쟁이 심한 것도 그 사대주의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린 사대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자주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사실 그 파쟁의 괴수는 박헌여입니다. 장군님, 내 장군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라면 불속이라도 뛰어들 결심입니다만 박헌여와는 암만 해도 같이 못 살겠습니다. 박헌영 개인이 공산당이 아닌데 그러십니다. 선생께서 인민당을 창건한 것은 건국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인민당이 오늘 그 건국 사업을 성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산당, 신민당, 세 당이 합당해서 우리의 민주 역량이 단결하고 전체 인민이 우리를 지지해야만 외래 침략자들을 물리칠 수 있으며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인민대중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건국 사업도 그 나라가 대중 자신의 창조물이 되도록 이끌어야 우리는 진정한 인민의 정부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여운영 선생, 부부 사이도 서로 이해하고 때로는 참을 줄도 알아야 일생을 해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불속이라도 띄워두시겠다고 하시던데 저와 같이 띄워둡시다. 장군님, 선생님, 몸이 불편하십니까? 아니, 그래서가 아닙니다. 작별할 때 장군님께서 그렇게도 서운해 하시던 일이며 그분의 갈리신 음성이 잊혀지질 않아서 그럽니다. 내 두 딸애를 여기서 키워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너무 염치 없이 그런 건 아닌지.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제 따님들이 오면 장군님께서는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실 겁니다. 네, 그분의 마음을 사표로 삼고 인간 수업을 더 하렵니다.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이게 누군가? 이제부터는 철균 동무가 선생님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예. 저는 선생님을 바래드리라는 김일성 장군님의 지시를 직접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정하신 선생님을 배웠게 되니 정말 기쁩니다. 그래, 장군님께서 그리셨단 말이죠. 선생님, 정말 장하에. 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군님을 만나 뵙고 나서부터 존경이나 흠모보다도 더 깊고 강한 생각을 품게 되었다고 할지. 사선을 넘다가 쓰러지더라도 인간의 의리는 꼭 지키자는 마음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한 몸이 편하게 살자는 생각은 사라지고 내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땀을 흘리고 피까지 흘리는 사람으로 살자는 인생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의 사랑을 받을 때보다 남을 열렬히 사랑할 때의 기쁨이 사실은 몇 곱으로 더 큰 거네. 그걸 체험 못 해보고 일생을 정신적으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선생님께서 저의 결심을 지지해 주시니 힘이 솟습니다. 나는 철균이가 정신적으로 훨씬 솟아오른 인물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난 게 기쁘네. 위대한 인품이 주는 감화력이 무엇을 낳게 되는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구만. 나도 이번 걸음이 생에서 잊을 수 없는 노정으로 됐네. 조선 땅에 민족의 전통을 확고하게 세워야만 한다는 참다운 건국 사상을 배웠고, 그 나라는 몇몇 영들이 의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창조물이 돼야 한다는 건국 노선에서의 위대한 민성을 알게 됐네. 어쨌든 나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바로 내 나라라는 확고한 신념을 안고 돌아가네. 선생님. 참, 자네 모친 일은 걱정 말게. 김일 동지의 부탁도 있고 해서 내 딸애들이 들어올 때 모시고 들어오도록 조처하겠네. 고맙습니다. 당수 선생이 기자회견을 하셨더군요. 선생의 받은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공산주의에 대한 선전으로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시빈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니까 놀랄 일이 아니지요. 나는 정치가로서 보고 들은 사실대로 조선 땅에서 조선 인민을 위한 나라를 조선 인민의 힘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위대한 이념에 감동했노라고 했는데 잘못될 거야 없지요. 김일성 장군은 우리 미국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왜 미국을 비판하게 됐는지 내가 들은 그분의 의견을 얘기할까요? 그걸 듣자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미국은 존경하는 당수 선생의 신변 안전에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평양으로 가시면서 왜 한마디의 통지도 안 했습니까? 여운여의 김일성 장군을 만나는 거야 자유지요. 우리 민족이 통일된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도 자주 만나야지요. 그래도 우리 미군정 총무력의 왕래에서는 안 되죠. 나는 이 건물에 일본 제국주의 총독부가 자리 잡고 있던 그때에도 총독부에 신고하고 다니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도 당수 선생의 비밀 여행은 용어 안 하겠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비밀이겠소. 장관 각하, 내 똑바로 얘기해 두는데 내 집안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인데야 웃방에 가든 아랫방에 가든 다른 사람들은 상관하지 마시오. 네, 앞으로도 김일성 장군을 만날 일이 꼭 있게 될 거요. 당수 선생은 나의 공고를 오해하시는군요. 우리는 선생이 군정청 행정고문직을 거절하신 데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이화 여자 대학에 다니고 있는 두 따님의 전도를 생각해서 군정청 추천으로 미국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우리의 성의도 알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맙소. 그런데 나의 자식은 내가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려고.
그럼 오늘 나를 호출한 용건은 이만하면 되겠는지? 예, 바쁘실 텐데 안 됐습니다. 독립운동의 선배로 스승으로 숭배하며 존대해온 서울에선 제1인자인 저 인물이 북에 가서 무엇을 보고 고개를 숙였는가? 저 인물을 그냥 뒀단 안녕히 가십시오. 문정실 동무, 오래간만에요. 아니, 철균 동지시군요. 무슨 일로 찾아오셨는지요? 김일 동지를 알지요? 네, 저희에 대해선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정실 동무를 데리고 내일 평양역전병원으로 오랍니다. 10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막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래요. 가겠습니다. 자, 그럼 늦어졌는데 돌아갑시다. 네. 동물을 그렇게 만든 놈이 바로 감천망의 망책이었다지요. 그런가 봐요. 참 내 자기소개를 안 했군요. 경희도에서 일하고 있는데 당분간 삼등면에 가 있게 됐어. 놈들이 소굴이 분명 평양 주변에 있는데 장군님께서는 린적군으로 자주 나가시거든요. 앞으로 정실동무도 우리를 좀 도와줘. 제 힘자라는 것. 내가 정실동무를 도와줄 일은 뭐 없겠어? 저는 장군님이 안녕을 바랄 뿐입니다. 정실동무, 이제 삼등면에 큰 경사가 있게 되어 장군님을 모시게 된단 말이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의사협의회는 이 처녀의 다리를 고칠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지게 됐어. 예. 선생님, 제가 이게 오빠인데.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아, 고맙다는 인사야 장군님께 올려야지요. 장군님께서 꼭 고쳐야 한다고 간곡한 말씀이 계셔서 용한 의사는 다 모여서 협의를 했어.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 환자가 글쎄 무슨 중한 일이 있는지 그 일을 꼭 끝마치고서야 입원하겠다고 하는데 오빠의 의견은 어떤지? 저 애가 그럴 까닭이 있는데 선생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실동무, 동무의 마음을 알만하오. 동무는 빨리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다리로 걷는 걸 장군님께 보여드려야 할 게 아니오. 그러면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제가 가 있는 군에서는 반동들이 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해서 무당 점쟁이까지 매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선거표를 넣으면 3년 동안 앵매기를 하지 않아도 식구들이 앓지 않으며 임신을 못하던 여자도 선거표를 태워 먹이면 아이를 뵌다고 열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놈들이요. 나중엔 무당의 힘까지 빌리다니. 무슨 일이요? 장군님, 보안국장 동미의 보고입니다. 3.1국장 앞에서 또
사동정류장에서와 같은 만년필 폭탄이 터져 여러 사람이 상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해 미 군정청이 원자탄 결사대라고 하는 25개 조의 테러단을 이북에 파견했답니다. 비열하기 짝이 없는 놈들이요. 얘기를 계속합시다. 저에도 아무리 민주한 선거라고 한들 문맹자들과 여자들한테야 어떻게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주겠냐고 하면서 비방중사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반동 여헌을 철저히 분쇄해야 하오. 민주개혁을 통해 더 각성된 우리 인민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맹자가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형편에서 그들을 선거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결국 노동자 농민을 선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소. 그렇다면 선거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겠는가? 우리가 하는 선거는 철저히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 대중을 위한 선거로 돼야 하는 거요. 우린 1933년 봄 가야오 유격 근거지에서 첫 인민주권을 세울 때도 그렇게 했어.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자, 빨리 가세요. 이쪽으로. 수고를 했습니다. 아,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 철균 동무 왔어? 안 써. 조직위원회 2차 확대 집행위원회에서 하신 장군님의 연설이에요. 용도 계급이 다르긴 다르구만. 어찌겠어. 배운 게 없이 나라를 채우자니 공부를 할 수밖에.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왔어? 정실도무가 태어나. 정실이 그 애가 벌써? 같이 갑시다. 다 나았다. 가야지. 그렇게 빨리 될 줄은. 가만. 안 되겠어. 철균 너무 혼자 갔다 와. 아니, 언제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라더니. 난 일이 좀 밀려서 요즘 반동놈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 해서 우리 정실이도 내가 그 일 때문에 자리를 못 든다고 하면 이해할 거야. 그러지 말고 갑시다. 반동놈들이 준동과 관련해서는 나도 윤수동 원의 방조를 받으려던 참이요. 글쎄, 내 하란 대로 하라니까.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세요. 그 막대기는 버리고 걸 그랬어. 그래도 정실동무는 다리가 아주 건강해지면 뭘 하려고? 다시 군복을 입었으면 합니다. 또 군복을요? 여성에게는 교원 직업이 더 적합할 텐데 왜 잠자고 있어? 그때 김일성 장군님께서 군복을 입은 저를 보시고 어찌나 대견히 하시든지. 철균 동지도 군복을 입는 게 선이었을 테지요. 아니, 나는 원래 지리학자가 되려고 했댔어. 조국의 자연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었어. 앞으로 종합대학에 가면 지리학 부문으로 돌려고. 네. 저 오빠가 무슨 말을 안 했댔어? 아니요. 무슨 일입니까? 나는 청혼했댔어. 윤수동무가 왜 말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어디로 갑니까? 삼등면에 가야겠어. 장모님을 모실 시간이 박두에 왔어. 그때 그놈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겠지요. 네.
서라! 서라! 서들어! 날 죽여라! 정신동, 윤수동한테 빨리 알려. 무기를 놔라. 예. 철근이! 아니, 에이. 오빠. 아니, 오빠. 윤수동. 이제는 우리가 장군님을 마음 놓고 모실 수 있게 됐어. 장군님, 저희들이 장군님을 평안남도 인민위원 입후보자로 추대했습니다. 우리 2만여 명 면민들의 간절한 소원이니 저희들의 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당선되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힘껏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칠석동, 오래간만이요. 장군님. 그새 어떻게 지냈어? 일하긴 힘들지 않소? 일은 암만 해도 힘든 줄은 모르겠습니다. 농산 잘 됐어? 예, 분여받은 땅에서 해방전보다 한 것 반이나 되게 소출이 났습니다. 저희 집뿐 아니라 우리 동네가 모두. 그래서 장군님을 만나 뵙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자고 표했댔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는 애써 농사를 지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 저녁에 선전실에 나가군 하오. 예, 저녁마다 빠지지 않고 나가는데 새로운 소식들도 듣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장군님, 칠석동은 이번에 군 인민위원으로 추천받았습니다. 그렇소? 예. 군인민위원이라 대단하오, 대단해. 우리의 주권은 칠석동무와 같은 동무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주권이요. 왜 이렇게 했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장군님, 나라를 찾아주시려고 긴 세월을 험준한 산속에서 싸워오신 장군님께서 우리 고장을 찾아주셨는데 저희들이 뭘로 인사를 차리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의 정성을 받아주십시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거야 인민들이 입어야 할 옷감인데 제가 밟고 가서야 되겠습니까? 입는 옷가이면 어떻습니까? 장군님께서 걸어가신 자욱이 지키면 그건 백성들의 큰 자랑으로 됩니다. 전 저와 함께 싸우다 희생된 동지들을 생각하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이 고장에 와서 환영을 받고 보니 그분들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합니다. 할아버지, 우린 나라를 찾기 위한 투쟁에서 참으로 훌륭한 동지들을 수많이 잃었습니다. 그분들이 10여 년을 따뜻한 구들목이란 모르고 지내다가 희생되었는데 낯설은 이국 땅에서 묻히면서 무엇을 바랬겠습니까? 그분들이 그처럼 바라던 해방의 날이 왔는데 이젠 빨리 부강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제가 뭘 좀 했다고 해서 인민들의 옷감을 밟고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의는 알고도 남습니다만 저의 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산천도 삼가우러러 영광을 드리네. 이 년 후 민족 분열의 위기는 또 한층 심각화되었다. 이제는 조선 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상정하여 유엔 조선위원단을 꾸며내었으며 남조선 지역에서 50단선을 감행하여 단독 괴뢰 정부를 조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국토 분단의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결정적 구국 대책으로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시었다. 이 현명한 방침에 따라 전체 인민들은 자신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안겨줄 민주의 새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8.25 남북 총선거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남조선 지역에서도 애국적 인민들이 원수들의 유혈적인 탄압을 무릅쓰고 지하에서 인민대표들을 선출하였으며 그들이 38선을 넘어와 남반부 지역 대의원들을 선거하였다. 역사적인 남북 총선거의 승리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가 창설되었으며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탄생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는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총의에 따라 수천년 민족사에서 우리 인민이 처음으로 맞이한 인민의 가장 위대한 아들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 동지를 국가수반으로 높이 추대하였다.